작년 농장 순수익이 3억 정도? 3억 정도. 네. 농민신문에서 축산의 달인으로도 네, 소개되시고 한 230도에서 50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첫 번째고 계량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거든요. 대표님 자료 보면 한 마리가 판매될 때까지 실제로 몇 킬로 먹었는지 킬로 단위까지 그 사료 급여량이 나오잖아요. 네. 원가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거세 비육을 하는 농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네. 통상적으로 한 8개월 정도 기준으로 놓고 출하 때까지 먹는 사료 TMF가 됐건 뭐 펠렛이 됐건 뭐 건초도 먹을 수 있고 먹이는 사료에 대해서 모두 기록을 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거세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소 한 마리를. 그러면 기록을 해요. 네. 뭐 2021년 개체번호 뭐 몇 번이 뭐 TMF 사료 8kg로 시작을 했다. 네네. 그리고 증량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추가로 기록을 해줍니다. 뭐 한 달 뒤에 8kg에서 10kg로 올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네. 출하 때까지 그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하게 되면 네네. 얘가 거세부터 출하 때까지 먹은 사료에 대한 총량이 계산이 돼요. 예, 맞아요. 그거랑 그때 먹었던 사료의 가격도 다 같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총 먹은 양과 사료비가 계산이 됩니다. 출하 때까지. 그러면 이제 사료비에 대한 원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기록 관리로 그렇죠. 인해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앱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를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엑셀 접근이 좀 힘든 사람들도 많을 거다 싶어가지고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사료통이라고.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네. 진짜 약간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클릭하고 추가하면 다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엑셀 함수 같은 거 만질 필요 없이. 네. 그리고 저장해 놓으면 그걸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네, 볼 수 있어요. 아버님이 1983년도부터 소를 키우셨다고. 네, 맞아요. 네.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되셨으면 대표님은 이제 8년 전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자 간에 약간의 트러블이 많은 곳에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없으셨는지 혹시. 네, 지금도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서 이게 좀 작은 언쟁들은 항상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많이 열려있는 마인드라서 저에게 터치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본업 자체가 수정사이기 때문에 농장의 전반적인 경영을 저한테 좀 전임을 빨리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끼리 일을 하다 보면 타인보다 좀 편하잖아요. 좀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좀 싸우기도 하는데 또 가족이다 보니까 또 금방 풀려요. 이게 자주 보고 하니까. 가족이라서 좋은 점도 있는데 가족이라서 힘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소 그만 키울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아, 정말요? 네. 빨리 인정하면 좀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아, 다 싸우고 정상이구나. 즉이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싸웠다 해서 꿍해 있는 게 아니고 빨리 풀고 넘어가고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짜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주 3일을 소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주 3일 일하고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사실 상상이 안 될 텐데 대표님은 어떻게 주 3일을 하시게 됐는지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원래 처음 내려왔을 때는 저도 주 7일 일을 했어요. 1년 정도 주 7일 하고 지금 주 3일 차 일하고 있는 게 2년 됐는데 사실 이제 아버지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걸 허락해 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일하시는 분을 찾은 것도 있고 근데 작년에 만약에 주 3일 일을 했는데 뭐 송아지 폐사도 올라가고 거세후 성적도 안 좋았다면 이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작년에 송아지 폐사도 많이 줄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주 3일을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 가능하는구나 라는 어떤 자신감이 좀 생겼고 근데 그거를 하려면 사실 주 4일 저 대신 주 4일 일을 해주시는 분은 단순히 소 밥만 주시거든요. 뭐 다른 기계라든지 송아지는 치료라든지 그런 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동안 3일 동안은 나머지 4일 동안 줄 수 있는 사료에 대한 세팅을 좀 완벽하게 해둡니다. 갑자기 뭐 떨어진다든지 건초가 부족해가지고 못 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3일 동안 몰아서 세팅을 하고 저 없을 때 대신 밥 주시는 분께서 밥만 주면 되는 그 제가 항상 그 급여표를 보드판에 붙여놓거든요.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사료만 주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간단하게 뭐 빗질 좀 하고 그래서 좀 더 서로 그러니까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불편하잖아요, 일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자동화로 바꿨어요. 자동의 급이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료 주는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전부 좀 편리하게 수리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최적화를 시켜놓는 거죠. 근데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료 주는 사람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고 누가 오더라도 일주일만 적응하면 줄 수 있게끔 최적화를 시키고 있어요. 딱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다른 분들이 일단 듣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새로운 방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치, 가능해요. 근데 이제 좀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도 결국에 기록 관리를 해서 아버님께 처음에 주 5일 도입하셨을 때 주 5일을 해도 성적이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니까 아버님도 이게 뭐 수락을 하신 거고. 그렇죠. 다 기록 관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성적이 더 작년보다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돈이 더 안 드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로 작년에는 성적이 이랬고 올해는 더 잘 나왔습니다라고 보여주면 확신이 드는 거잖아요. 의심이 사라지고 심리적으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데이터는 이랬다고 하면 사실 상대방이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이세가 같이 일할 경우에 기록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보통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걸 왜 하느냐. 그리고 데이터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귀찮아 하시고 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려와서 1년, 2년차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이 PPT 띄워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해마다 스스로 그냥 분기마다 했어요. 근데 발표하면서 주무시더라고요. 발표하는 동안 1대1인데? 1대1인데 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쓸데없다 뭐 잘 안 됐다 해도 데이터를 하는 걸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놓지 않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 저도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 고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무시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결국엔 알아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 3일 시스템을 만들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사료통 앱을 만들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다 보니까 외부에 좀 강의도 들으러 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작업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료 주는 것만 누가 대신 좀 많이 해주면 나머지 시간은 개인 시간으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 3일 근무로 바꾸게 되었고 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전에 주 4일 근무했을 때 아무 이상 없이 잘 농장이 굴러갔기 때문에 주 4일에서 3일로 줄이는 건 단 하루 줄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4일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뭔가 부담 없이 물론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어요. 뭐 그런 게 다 있냐. 근데 아니 주변 사람 인식은 저는 아무 신경 안 썼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설득하는 게 가장 큰 장애물 아니면 장애물이죠. 왜냐면 서로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주 4일을 했기 때문에 주 3일도 가능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꿈꾸는 사람이 계신다면 주 7을 하다가 3일로 줄이지 말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좀 오래 갖고 줄여나가라. 그러면은 그 처음 일하셨던 분이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바뀌신 거예요? 지금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3번 정도. 왜냐면 전에 하시던 분은 또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보통 귀농하신 분들이 농사도 조금 하고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소일거리로 알바 형식으로 일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농사가 늘어나고 하면 이제 바쁘니까 못하게 되는 경우에 또 다른 귀농하신 분이 계시면
또 잠깐 일을 하다가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좀 돼요. 직원 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다행히도 바로바로 좀 구해졌어요. 인근 예, 마을 근처에서 축사 근처에 다 사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소 키우는 일의 장점? 돈이 많이 벌린다. 돈이 된다. 돈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일을 하다 보면 특히 겨울 분만을 하게 되면 춥잖아요. 사람도 춥고 소도 춥고. 근데 꼭 정말 눈도 많이 오고 정말 추운 날인데 새벽에 난상 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 CCTV를 보다가도 졸려 죽겠는데 나가서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옷 입고. 네,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면 소 계속 키워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약간 회의감이 들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적응이 되면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소 키우는 것만큼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돈이 좀 된다.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그 기록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소라는 것 자체가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거를 까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기록 관리를 해서 이게 진짜 돈이 된다라고 그걸 알면 정말 좀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두수도 늘리고 하실 텐데 아직 그걸 까보지 않은 거죠. 맞아요. 좀 약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를 키워서 돈이 되려면 사실 좀 오래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최소 5년, 10년 이상 키워야 돈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기반을 많이 만들어 두셨고 어찌 보면 저는 약간 숟가락만 얹고 들어오는 경우라서 그래서 큰 고생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뭐 큰 장점이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처음 아예 기반 없이 아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장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땅도 사야 되고 축사 지어야 되고 소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사료값도 돼야 되는데 이 돈이 억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정말 많이 되면 뭐 10억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 돈이 벌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을 투입한다 해서 또 돈을 쉽게 벌 수 있냐 그게 아니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하우가 뭐 1, 2년에 체득되는 게 아니라 당장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장점이 안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길게 보면 언젠가는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혹시 소 키우면서 느끼는 단점도 있으세요? 네. 아까 그 말한 난산 처리할 때 밤에 새벽에도 가야 되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필요해요. 일 자체가. 제가 아무리 주 3일 일한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도 와서 CCTV 뭐 몇 번씩 보고 하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끊임없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찌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젊고 그리고 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 다루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사료 드는 거라든지. 나이가 들고 또 힘이 좀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아닐까,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현장직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게 장점이 되는 게 매일 몸을 쓰면서 일을 하니까 좀 활동성이 늘어나가지고 건강이 좀 유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소일거리는 좀 하면 원래 더 건강이 좋다 그러잖아요. 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몸을 계속 움직이는 거라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가 있으세요? 일단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계를 구축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인생 철학 같은 것도 비슷한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항상 뭔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물건이 될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그건 다양해요. 그거. 근데 그거를 항상 이런 말을 친구들이랑도 가끔 하는데 판타지를 팔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판타지를.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을 어찌 보면 판타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 판타지를 제공해야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제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라고 보면 그러니까 내 세계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판타지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사료통 플랫폼도 그 중에 이제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소 키우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면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카페 이런 건 있지만 한우인들이 정말로 뭔가 판타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좀 구축하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